네, 대학생들의 풋풋한 인턴 경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때 한번 힘차게 시작해봐야죠. 네, 자 1부부터 함께한 황창욱 학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가톨릭대학교 생명공학과 4학년 이제 재학 중인 이제 황창욱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친절한 우리 창욱 학생인 것 같은데 네. 많이 궁금해요.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또 예비 사회인으로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기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가톨릭대학교 이제 생명공학과에 이제 재학 중이고요. 저는 그동안 이제 다양한 이제 사회 활동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저만의 이제 스펙을 쌓아왔어요. 이제 해외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 연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 친구들과 모임에서도 이제 참석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생활의 틀을 넓혔었는데요. 이제 진로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현장 체험을 하는 것만큼 이제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턴에 주로 많이 도전을 했었는데 그 결과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DHL 코리아에서 인턴을 했었고 그리고 또 독특하게 이제 호주 현지 회계 법인에서도 이제 인턴 생활을 이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또 준비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인턴 경험이 굉장히 많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줄 인턴 체험기는 DHL 코리아에서의 인턴 경험기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서희 씨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황창욱 학생이 다녀온 기업은요, DHL 코리아입니다. 세계적인 물류 배송업체인 DHL은요, 196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호놀룰루가 오가는 문서 전달을 위해서 설립된 후 1970년대 후반 세계 여러 나라로 서비스를 확대했고요. 국제우편 서비스를 비롯해서 특송, 항공 및 해상 운송, 육상 운송, 계약 물류 솔루션 등 운송에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2009년 460억 유로가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는 1977년 주식회사 일양 익스프레스가 총대리점 계약을 하여서 DHL 코리아를 운영 중이며 전국에 30여 개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요. 설립 이래 35년간 국내 물류업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 DHL 적혀있는 이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류 배송업체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DHL에서 인턴 생활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또 어땠는지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작년 2012년 이제 8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제 5개월간 이제 DHL 코리아에서 이제 SQ 팀 내에서 이제 QCC 부서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네. 이제 QCC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DHL 내에만 있는 특수한 부서로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배송 물량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트래킹을 하는 부서인데요. 네. 이제 QCC 부서에서는 이제 전 세계 배송 업무 중에서 이제 그 실시간 파악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노하우, 이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경쟁 업체라든지 이제 다양한 이제 해외 부서에서도 이제 견학을 나오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DHL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부에서도 이제 항상 순위권에 드는 만큼 이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내 자신감을 많이 가졌었어요. 네, DHL 코리아가 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 만큼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업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QCC 부서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QCC 부서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다루었고요. 특히 이제 업무 보고 순서라든지 이제 아니면 기업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보다 체계적으로 이제 좀 배울 수가 있었어요. 이제 또 이제 한국에 이제 있는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지사들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물건들이 이제 어떻게 배송이 되고 이제 분류되는지 이제 체험을 하면서 또 보다 이제 현장감 높은 이제 프로세스도 이제 접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업무가 생생했을 것 같다, 생동감 넘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독일계 외국 기업이잖아요, DHL. 국내 기업들에 비해서 좀 더 개방적이고 어떤 문화가 다릅니까? 어때요?
네. 이제 사내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그 외국계 기업 특성상 이제 좀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업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이제 특히 이제 근무 시간도 이제 비교적 이제 정확하게 이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항상 일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다양한 이제 행사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네. 이제 주로 이제 분기별로 이제 봉사활동도 이제 자주 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라는 글자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이제. 네. 말버릇이 누구에게나 있죠. 네. 제가 좀 말버릇이 이제가 좀 많긴 한데요. 네. 아유, 농담이에요. 예. 네. 이제 저희 사장님께서도 네.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뭐 바베큐 파티 같은 것도 와. 이제 하셨었어요. 네. 정말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에서 아무래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 외에 그렇다면 DHL 코리아는 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인턴 생활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DHL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특성과 이제 능력과 성과 같은 거를 이제 주로 이제 업무에 직접 적용을 해가지고요. 네. 이제 효율성을 좀 극대화를 시키는데 이제 이런 점을 통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좀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이제 또 이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친숙한 기업으로 이제 다가가려는 이제 노력을 하는 점도 이제 많이 인상이 들었어요. 네. 직원들의 업무 성취도를 높이게끔 해주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점은 나 불편했어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나요? 어때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네. DHL 코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기업이든지 이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을 그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성과에 대한 이제 부담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업의 특성상 이제 이윤을 내야 되는데 그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성과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연말에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인턴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벅차게 느껴졌었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어떤 일이든 좋고 편할 수만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아무래도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한다면은 네. 나중에 다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맞아요, 같기도 맞아요. 해요. 자, 그렇다면은 짱욱 학생은 DHL 코리아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혹시 있었을까요? 네. 이제 연말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부에서 이제 업무 퍼포먼스 부분에 이제 수상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경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대만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근소한 점수 차이로 이제 앞서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역전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그래서 대상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성과를 냈던 부분이 이제 가장 인상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1등 했어요? 네, 1등 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또 아주 네. 작은 부분이겠지만 어떤 일조를 했던 것 같고 장욱 학생이 네. 예. 어떤 인재상을 선호해요? DHL 코리아는요? 대부분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러겠지만 네. 일단 자기의 일을 이제 열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좋아하면서 이제 하는 인재상을 이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창욱 학생은 정말 열심히 즐겁게 일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대하는 전공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우대하는 전공은 이제 따로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DHL 특성상 이제 다양한 물품들을 이제 배송을 하다 보니까요. 네.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각 지식을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전공들을 이제 모집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궁금증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학생이 준비해왔죠? 네. 네. 네, 저희 주위에서 DHL 코리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대학교 중문과의 김지혜입니다. DHL은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종합 물류 기업인데 국내 기업과 비교해서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요. 분명히 배울 점이 많을 테고 또 강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들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이제 일단 세계적 종합 물류 배송 기업이다 보니까요.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지사 인프라를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각 국가마다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제 가능한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QCC 부서의 이제 존재로 인해서 이제 그 해당되는 물건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네, 바로 알 수 있는 부분.
부분이 이제 DHL만의 이제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DHL도 있을 것 같은데 창욱 학생 말만 들어도 어떤 회사인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좀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DHL, 그중에서도 DHL 코리아는 어떤 회사인지 이시안 대표님이 예.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뭐 아주 자세히는 저도 모르고요. 다만 객관적으로 알려진 것은 가령 이제 뭐 세계적인 물류회사다 그러면 페덱스랑 DHL 이렇게 두 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이미 신뢰, 브랜드의 신뢰는 갖춰져 있고요. 또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그 우체국의 그런 서비스 좋습니다. 예. 세계적인 서비스 좋은데 AEO라는 그 공인 인증 제도가 있어요. 네, AEO. AEO, 예, 네. 그렇죠. 네. 각국의 그 관세, 세관 당국들이 그 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무역 화물 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가지고 야 여긴 정말 믿을 만한 업체다라고 해서 우수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인 인증을 내주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DHL 코리아가 작년에 그 보세구역과 화물 운송 주선업자 두 개 부분에서 AEO 인증을 받았거든요. 이게 어렵죠. 그냥 여긴 믿을 만하다라고 그 세계 사람들이 공인했다 그런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군요. 뭐 이름만 유명한 기업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배울 점이 또 많고 또 강점을 많이 가진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수희 학생이 준비한 다음 영상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이지호입니다. 저는 DHL의 인턴 채용 시기와 채용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채용을 하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알고 있는 내용들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DHL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턴 선발하는 과정이 이제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네. 네, 우선 한 가지는 이제 DHL 코리아에서 이제 실시하는 이제 서포터즈 이제 활동 중에서 이제 우수 서포터즈로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인턴 사원으로서 이제 기회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학교 연계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인턴 채용을 이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DHL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방학과 이제 겨울 방학 때 정기적으로 인턴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학기 중에도 이제 인턴을 이제 채용하는 등 이제 상시적인 인턴 채용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신다면 이제 DHL 코리아에 이제 인턴이 될 기회는 이제 언제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방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짧은 방학 기간 동안 인턴십을 또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이거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네네. 정규직 전환이 좀 잘 되는 인턴과 사실은 그렇게 퍼센트가 높지 않은 인턴인데요. 정규직 전환이 잘 되는 인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1대2든 2대1이든 3대1이든 간에 경쟁하는 것이 공채로 오면 뭐 70대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가 훨씬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대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열심히 하셔서 정규직 전환 기회를 잡는 게 좋고요. 그 자체가 정규직 전환이 잘 안 되는 인턴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인턴에만 빠져 있으면요. 나중에 채용 그 공채로 딱 나왔을 때 또 막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인턴만 하고 사실은 자소서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공채 준비를 같이 한다 생각해서 자기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공채 준비를 위해서 쓰는 그런 좀 시간을 나누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수희 학생이 준비한 마지막 영상도 볼까요? 네, 영상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김혜리입니다. DHL의 통관 인턴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지원할 만한 자격이 되나? 예,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부서별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영어 실력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공채 이제 배송 물류 업체 특성상 이제 다양한 이제 해외 지사들과 이제 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공통적인 언어를 이제 영어로 사용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이제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유리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창욱 학생 영어 실력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예. 네, 수치상으로는 이제 한 토익은 이제 한 950 정도. 오! 네. 우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 950점. 잔매고진 출연 학생 중에 최고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가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네요. 예.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이 필요한 건 아니죠? 네, 그 정도의 네. 영어 실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토익 성적이 이제 낮다고 하더라도 이제 해외 이제 사원들과 이제 언어 소통을 하는데 이제 어려움만 없으면 이제 지원하는데 이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수희 학생이 친구들의 질문을 모아왔잖아요. 네. 본인도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유롭게
질문하실까요? 저는 앞에 창욱 학생이 그 소개할 때 인턴을 여러 개 했던 삼성전자, DHL 이런 엄청난 기업들을 인턴 여러 개를 했잖아요. 과연 인턴을 그렇게 여러 개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지 네, 궁금해요. 네. 네. 제 비결이라고 이제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인턴을 하고 싶다는 그 열정을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잘 녹여냈다는 이제 생각이 많이 에이, 들어요. 너무 교과서적이에요. 진짜 비결을 얘기해줘야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이제 워낙 스펙들은 이제 인턴을 지원할 때 이제 스펙들은 워낙 이제 비슷비슷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이 이제 이러한 곳에서 이제 인턴을 할 때 잘할 수 있다. 이러한 열정을 보여주고 이제 면접을 볼 때도 이제 그 이글이글 불타는 눈빛으로 네, 면접관들이 이제 어필해야죠. 어필을 잘 한다면 네.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창국 학생도 또 취업 준비생이잖아요. 인턴 경험은 했지만 좀 예비 사회인으로서 우리 이시안 대표님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물어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네. 네. 이제 취업난을 통해서 이제 인턴을 이제 많이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특히 4학년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는 이제 인턴을 이제 많이 물론 선호를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인턴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좀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 같은 거를 이제 좀 살려서 이제 취업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간단합니다. 이게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딱 하면서 미련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을 사실은 정규 채용 준비라는 게 맞아요. 인턴은 그러면 알바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우니까 자꾸 그 자기 시간을 줄여가면서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가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 기업에 들어갈 때도.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알바다. 이거에 충실할 뿐이다라고 해서 공채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 사용법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많은 도움이 됐었을 것 같은데요. 창욱 학생, 마지막으로 본인처럼 열심히 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 노력 중인 후배들에게 또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네. 일단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가 일단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싶은지 이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이제 사회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열정 넘치는 창욱 학생 꼭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거기 어때는 계속됩니다. 본인의 인턴 스토리를 공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처 지금 나가고 있죠? 주저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구직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거기 어때에서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소개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시안 대표 윤수희 학생 그리고 황창욱 학생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